신음, 선조의 사돈, 축배인가 독배인가. 1장, 고아 소년, 책으로 세상을 품다. 1566년 조선 명종 말기. 7살 신음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었다. 외조부 송기수가 손자를 거두어 그를 가르쳤는데 아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파고들었다. 경전은 물론 천문, 의학, 전복까지 닥치는 대로 잊었다. 15세에 이재신의 딸과 혼인했다. 장인 이재신은 주역의 대가였는데 사위가 몇 가지 궤를 논하자 깜짝 놀라며 말했다. 늙은 이 몸이 감히 선생 자리를 감당치 못하겠소. 고아 소년이 장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성장한 것이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외가, 처가 모두 권문세가였고 신음 본인은 욕심없이 살아 양식을 빌려 끼니를 이을 만큼 청빈했다. 사람들은 흠잡을 데 없는 그의 가문을 당대 제일로 쳤다. 2장, 장원급제 후 종구품, 권력의 벽에 막히다. 1586년 신음은 문과에 급제했다. 누가 봐도 앞길이 창창한 청년 관료였다. 그러나 불과 3년 전 신음은 한 가지 소신 발언을 했다가 정치적 낙인이 찍혀 있었다. 외삼촌 대사관 송은계가 이율곡을 탄핵하는 글을 보여주자 신음이 말했다. 율곡은 살인의 중망을 받는 분인데 이처럼 심하게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마디가 화근이었다. 동인들은 신음을 이의의 편으로 몰았다. 장원급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자리는 종구품 성균관 하규. 사실상 좌천이었다. 신음은 불쾌한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았다. 동호 독서당에 들어가 묵묵히 책을 읽으며 때를 기다렸다. 권력 앞에 굽히지 않는 고집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초연함이 공존하는 인물이었다. 3장, 임진왜란, 사지에서 살아남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다. 동인 세력은 이 혼란 속에서도 신음을 노렸다. 왜군이 도성으로 밀려드는 바로 그 순간 권력자들은 신음에게 사지나 다름없는 양제역 찰방 발령을 냈다. 신음은 그날 바로 임지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순변사 신립의 대군과 합류해 조령 전투에 뛰어들었다. 신립이 패하자 신음은 사익길을 통해 강화도로 탈출했다. 이후 도채찰사 정철이 신음을 종사관으로 발탁했다.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뜰에서 호소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전시 상황에서 신음은 10명의 능숙한 관리를 지휘해 귀로 듣고 손으로 판결하며 일을 처리했다. 정철이 탄복했다. 관군과 의병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신음이 글을 지어 타이르니 늙은 장수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나운 장수들도 생각을 고쳤다. 전쟁터에서 신음의 진가가 드러난 것이다. 4장, 왕의 사돈이 되다 영광인가 재앙의 씨앗인가. 1599년 신음의 장남 신익성이 선조의 딸 정수공주와 혼인했다. 신음은 하루아침에 왕의 사돈이 되었다. 그러나 신음은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했다. 왕실과의 혼맥은 영광인 동시에 언제든 영모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 신음은 더욱 몸을 낮추었다. 아들 결혼식 때 관아에서 낡은 집을 수리해주겠다고 청했다. 신음의 대답은 단호했다. 집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예를 행하기에는 충분하다. 기둥 하나 바꾸지 않았다. 숙소가 기울어져 고치라는 권유를 받자 이렇게 말했다. 나라 일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할 수 있겠는가. 왕의 사돈이면서도 끼니를 거르고 산나물에 껍질 벗긴 조밥을 먹으며 사는 신음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보다 존경했다. 서로 투기하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세상에서도 아무도 그를 흠잡지 못했다. 5장, 유교 칠신 선왕의 부탁이 재앙이 되다. 1608년 2월 2일 선조가 임종 직전 밀봉된 유교를 7명의 신하에게 내렸다. 유영경, 한응인, 박동량, 서성, 신음, 허성, 한중겸. 내용은 단 하나였다. 이 어린 영창대군을 부탁하노니 사악한 일이 생기면 제 공들이 애호하고 지켜주기 바란다. 신음은 당시 경기감사로 국상을 처리하느라 분주하여 유교가 내려졌다는 사실조차 처음엔 몰랐다. 뒤늦게 전해 듣고 혼자 놀랐지만 먼저 나서서 변명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5년 뒤인 1613년 광해군의 신복 이이첨이 개추곡사를 일으켰다. 유교 출신이 영창대군을 끼고 반역을 도모했다는 것이었다.
신음은 대질 신문에 끌려 나왔다. 그러나 조리 있고 곱게 진술하여 미워하는 자들도 죄를 씌울 수가 없었다. 바직.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617년 임목 대비 폐위 논의가 일자 이이첨은 이 기회에 칠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신음은 춘천으로 유배를 떠났다. 유배지에서 신음은 거처를 여함, 나그네의 집이라 이름 붙이고 5년 동안 뜰 밖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대신 경전을 읽었다. 황극 경세서를 읽다 호련히 깨우쳐 스스로 선천규관을 지었는데 나중에 원전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없었다. 유배지는 그에게 감옥이 아닌 서재였다. 6장 반전 죄인에서 영의정으로 1623년 인조 반정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했다. 유교 출신의 나기는 하루아침에 훈장이 되었다. 신음은 곧바로 이조판서 겸 대제학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우의정에 올랐다. 58세의 나이였다. 하지만 인조 초반의 조정은 혼란스러웠다. 1624년 이괄의 난이 터지자 임금이 신음에게 대비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하라 명했다. 신음은 임금과 독대하여 말했다. 조정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두 함께 공주로 피난했다. 난이 진압된 뒤 공훈을 책정하려 하자 신음이 불가함을 말해 중단시켰다. 인재를 아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신음의 방식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전한이 융성했던 것은 풍속이 도타워 남의 허물에 대해 말하기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7장 마지막 병든 몸으로 국사를 처리하다 쓰러지다. 1627년 정묘호란 신음은 좌의정으로 세자를 수행하며 전주로 피난했고 그해 9월 영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이미 몸은 망가져 있었다. 악성 부스럼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청나라 관리들이 조선 조정에 끊임없이 요구를 들이밀었고 신음은 병상에서도 일어나 협상 자리에 나갔다가 수레에 실려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비변사에서 의견을 구하자 신음은 입으로 불러주며 시자에게 받아쓰게 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맴도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랑캐 관리는 돌아갔는가? 이 가뭄은 우리들의 죄이다. 내가 죽어 비가 내린다면 여한이 없겠다.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1628년 6월 29일 63세 인조는 3일간 조회를 열지 않았다. 나라의 운세가 불행하여 이런 훌륭한 신하를 잃었으니 내가 매우 놀랍고 애통하다. 시호는 문정. 글로써 바르게 산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다.